이번 영상 이직의 팁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해요. 제가 이직을 한번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노하우가 좀 쌓였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직을 마음먹은 지는 4년 전, 이직하기 4년 전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자소서나 면접 같은 거를 좀 다듬고 제 장점을 드러내면서 회사에 맞는 인재처럼 보이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면접을 세밀하게 준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영상을 풀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멘탈 관리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은 이직을 하려고 했을 때 굳게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어떤 회사에서 나를 받아들인다라고 결정했어도 제가 막상 들어가려고 봤을 때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이라든가 뭐 출퇴근 동선 아니면 근무 조건 그리고 뭐 배우자의 반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뭐, 일단 첫 단추부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이고, 각종 뭐 복지 혜택이 많죠? 그리고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일하던 그 업무를 이제는 뭐,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하지만 뭐,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제가 뭐 회사 생활 자체가 뭐 재미없고 뭐 저를 끌어줄 뭐 시쳇말로 그 끈이 떨어졌다 이런 케이스는 맞지만 그래도 회사 생활을 나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퇴사하기 1년 전에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일이 있었어요. 어, 뭐 회사 생활은 뭐 13년 뭐 이렇게 14년 그 당시 했을 때도 제가 볼 땐 팀에 미친 공로 자체가 이거는 뭐 엑설런트한 정도에 해당한다. 뭐 가나다라 중에 뭐 가 정도는 충분히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 그 상사분들께서도 공개적으로 뭐 3, 40명 있는 데서 당신 너무 잘했고 다른 사람들도 본받아서 해라 이런 말이 나오고 제 메일이 뭐 윗분들한테도 포워드가 굉장히 많이 갔었고요.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중간 고가 타이밍이 왔는데 일단은 가나다라 중에 다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고가가 나온 거죠. 뭐 평소에는 뭐 무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제 그 공로를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은 이후로 한 이틀 정도를 잠을 계속 설치다가 안 되겠다. 면담을 바로 요청을 해야겠다 싶어서 1차 고과자하고 저희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고과자 말씀이 뭐 네가 한 거 다 인정하고 하는데 미안하다. 진급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차 고과자하고 얘기를 했어도 뭐 마찬가지 대답을 들었죠. 그래서 저는 확인 사살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해도 하반기 고과는 상반기랑 같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2차 고과자께서 굉장히 솔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똑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2차 고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 5, 6개월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뭐 열심히 할 동기 자체는 많이 사라진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어, 저는 그 분노와 함께 그 결의를 다지게 되었죠. 그래서 어, 이직을 하기 위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제가 이 얘기를 시도를 하게 드린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직에 있어서 가장 큰 그 힘이라고 할까요? 결정적인 거는 자기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제 절박함 이런 게 동원이 되어야만 이직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물론 제가 쌓아왔던 그런 노하우는 있었어요. 일단 회사에 어떤 그 이직하려는 회사에 이직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회사가 나를 원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그 나의 장점이 그들에게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간의 이 접점이 굉장히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장점을 나열을 해보시고 그 회사가 원하는 그 능력 같은 거를 나열을 해보시고 거기에 이제 접점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 제가 처음에 스타트업을 두드렸었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중반의 CEO들이 많았어요. 저는 40대 그 초반이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회사 분위기를 또 망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뭐 겸손한 마인드로 제가 아무리 간다고 해도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
장점이 그들한테 맞아야 됩니다. 저는 뭐 특정 IT 분야에 관심이 있고 제가 제너럴한 그 회사 스킬은 있었지만 그게 그 회사에 맞는지는 좀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회사의 니즈가 뭔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면접 가서 나중에 이제 그 탈락 통보를 받고 왜 탈락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물었을 때 우대 사항에 있던 게 필수 사항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전에 뭐 이렇게 파악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계속 귀찮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당신들이 원하는 조건들이 뭔지 물어보고 가야지 면접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면접관들의 성격이 어떻고 뭐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예전에 사전에 인터뷰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블라인드나 요새 많잖아요.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이나 뭐 문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연봉은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 이 회사가 무리를 하지는 않겠죠, 연봉에 대해서. 그런 거를 최대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회사가 원하는 니즈가 있을 거고 나의 장점이 있을 건데 그 나의 장점을 어떻게 이렇게 민글을 시키느냐 하기 위해선 제 장점을 나열을 해봐야겠죠. 얘기를 제 그 사례를 들어보면은 저는 뭐 몇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째 뭐 여러 자료를 연결해서 시장 인사이트를 뽑아낸 능력이 있고 뭐 어려운 업무에 대한 솔선수범, 뭐 바로 플래닝해서 적응하는 능력이 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사례를 들리면 뭐 재고 처리 같은 건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건데 솔선수범해서 그걸 갖다 끝까지 해결했고 해결책에 대해서 자문을 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메일을 써가지고 외부 인력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그것도 뭐 결과적으로 좋게 돼가지고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같은 계열사끼리라서 뭐 그런 사례라든가 그런 거를 나열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결과를 위해서 여러 수단을 동원하는 능력, 인터뷰 현장 조사, 인터넷 서적, 그리고 동료하고 유관부서와의 협업하는 스킬, 그다음에 발표 능력, 그리고 내가 회의를 진행했으면 어떤 회의를 진행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 그쪽에서 아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물론 뭐 이런 장점을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단점을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쪽에서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뭐 단점과 장점의 차이는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살짝 고치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 단점은 완벽주의입니다.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초반에 정보 분석 및 수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회사 일정에는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스스로도 지치고요. 근데 이제는 비즈니스는 70%의 확신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그런 그 뭐 손정희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저도 스스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회사가 생각하는 방향성으로 계속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수정을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